네, 오늘 보고보고 리포트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훈 부장과 함께하는 보고보고 리포트 지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글로벌 바이오텍의 가능성 ABL 바이오라는 회사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2월에 가지고 와주셨던 종목 아닐까요? 그때 한번 추천을 했었고 그때 이제 한번 크게 올랐다가 이제 다시 주가가 좀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빠졌는데 충분히 다시 한번 살펴보실 만하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어떤 기업인지 기업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우선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그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누가 사라 말라 해가지고 추천한다고 해서 사시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동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막연하게 사시고 나서 물리시고 나면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ABL 바이오는 2016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 제넨텍하고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등에서 근무하셨던 이상훈 사장께서 이제 창업을 하신 회사인데 이중항체라고 해서 그 자연 세계에서는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어떤 컨셉의 항체를 갖다가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항체 플랫폼이 그랩바디 I, T, 그 다음에 그랩바디 B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그 약물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각종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1월 달에 그 JP모건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약 그 이전 1년여간 그 협상을 해왔던 사노피와 1조 3천억의 그 ABL 301이라고 하는 물질을 갖다가 그 이중항체 플랫폼과 더불어 가지고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 수급을 보니까요. 외국인이 거의 한 달 내내 이틀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네요. 이게 사실은 이제 연초에 크게 올랐다가 다시 다 되밀렸었던 이유가 이제 시장에 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선 계약 여부의 진위, 두 번째는 계약금이 들어오느냐, 또 이제 그 다음에 계약금이 들어오고 나니까 일상을 이 ABL이 주도하니까 결국은 돈 받은 거 다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노이즈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계약금 들어왔고 그게 재무제표에 찍혔으니까 1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그건 다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노이즈가 됐었던 부분, 임상 일상을 이쪽에서 주도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일종의 커미티 같은 거를 갖다 구성을 해가지고 사노피로부터 그 노하우를 글로벌 임상의 노하우를 전수받아가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에는 오히려 그 노하우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플러스 효과가 있고요. 임상 일상, 그러니까 첫 환자한테 투약을 하게 되면 540억의 마일스톤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서 한 절반이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임상 일상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효과가 아니라 플러스 효과가 되게 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노이즈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진짜 기술력이 뭔가를 검토해 보신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실제 외국인들도 최근에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 회사의 기술력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기술력이 뭔지, 그 기술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중항체 플랫폼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중항체라는 건 자연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그걸 이제 어떤 효과라면 기존의 항체 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효과를 갖다가 항체 두 개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하는 이런 단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건데, 그 종양 미세 환경에서 암을 찾아가지고 그 암을 치료하는, 타겟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치료하는 T세포 활성화 등을 통해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그랩바디 그 T라고 하는 거는 그 포원 비비 환경 하에서 그 암 인자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치료 물질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공격을 해서 T세포로 활성화시켜가지고 치료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랩바디 I 같은 경우는 이 타겟 항체에다가 면역 조절 항체라는 걸 붙여가지고 PDL1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암에서 발현하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그거를 또 거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치료 물질을 갖다 조절하고 발현을 시켜가지고 치료하는 방식이고요. 그랩바디 B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됐던 건데,
그거는 뭐냐면은 BBB 셔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뇌벽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하는 건데 그 보통 이 뇌질이라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충격이나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 보호해주는 장치인데 그게 거꾸로 뇌 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또 장애가 되고 있는데 그 뇌벽을 투과하는 기술, 그 플랫폼을 갖춘 게 그래파디 B라고 하는 거고요.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사노피와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게 됐던 겁니다. 잠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래파디 B의 어떤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동사는 그 수년에 걸쳐 가지고 100여 마리의 영장류 임상을 통해 가지고요. 그 전임상 과정에서 이 약효의 어떤 효과를 갖다 계속적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셔틀의 저는 사용하고 있는 IFG1R이라고 하는 그 물질 자체는 독성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치료 효과를 체크해 보니까 단독 항체 대비해 가지고 보면은 약 100배까지도 어떤 환경에서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그다음에 반감기라고 해서 약효가 감소하는 기간이 기존 경쟁사 제품 같은 경우는 4일인데 동사의 이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최대 10일까지 지속이 된다는 점에서 훨씬 더 효능이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했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영장류를 대상으로 했지만 어찌됐든 그 디날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에서 이제 사용했던 그 ATV 플랫폼을 갖다 라이센스 아웃했던 회사가 가지고 있는 ATV 플랫폼 대비해가지고 약물 투과율이 2배 이상 높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라이센스 아웃된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순히 이번에 그 파킨슨병 치료제 거기에만 된 게 아니고 뇌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알츠하이머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다 이게 플랫폼으로서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아두카누밥이라고 하는 그 치료제 개발된 것이 문제는 지금 조건부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임상을 통해 가지고 약물을 더 증가시켜 가지고 임상을 해서 안정성하고 치료 효과를 검증을 해야 되는 조건부 임상인데 실제로 유럽 쪽에서는 그게 그 판매 승인이 거의 안 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승인은 났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신약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뇌벽을 투과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동사 제품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바이오 분야는 아무래도 뭐 작년에도 mRNA 관련해서도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설명도 해주셨지만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분야잖아요. 네네. 그럼 아주 간단하게 이 종목에 대한 기술력을 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종목이 주가 상승을 왜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주가 상승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 뇌질환 치료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뇌벽, 뇌를 감싸고 있는 이제 뇌질이라고 하는 거를 질이라는 쪽을 그러니까 약물이 제대로 전달이 되게끔 진행이 돼야 되는데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약물을 투과를 하게 되면 투과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투과를 하게 될 때는 이제 투과율이 높아지는데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투과율이 높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해 가지고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 쪽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암 관련해 가지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 기존의 그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일반 암세포만 이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암세포 주변까지도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멀쩡한 세포까지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암을 찾아가가지고 그 암에서만 발현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또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항암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획기적인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많고 아까 그래파디 B 관련해가지고 라이센스 아웃도 역시 추가적으로 한 2-3건이 지금 협상 중이고요. 그래파디 T 같은 경우도 한 몇 년간 지금 계속 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잘하면은 회사 측에서는 연내에도 어떤 가능성이 있다, 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은 정말 글로벌 바이오텍으로서 연구업체로서
기술력을 갖춘 플랫폼을 갖춘 업체로서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진짜 국내에서의 어떤 바이오텍이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금 더 네.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로나19 관련된 테마가 크게 오를 때 뭐 진매트릭스 오르고 랩지노믹스 오르고 그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지 않았나요? 이번에 이 에이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만한 이벤트, 예를 들어 뭐 6월, 9월, 12월에 있는 제약바이오 학회라든지 주가 상승을 견인할 만한 이벤트가 따로 있나요? 뭐 당장에 6월 달에 예정돼 있는 바이오 USA도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스코에도 현재 지금 참여해가지고 ABL 501의 중간 결과를 지금 라이센스 아웃한 물질 중에서 그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쪽으로 납품했는데 그쪽에서 담도암 임상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그 ORR이 경쟁 약물 대비해서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치료 효과가 다른 것들보다 중간 결과긴 하지만 압도적인 효과가 나왔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그것이 임상이 끝나게 되면 추가적인 마일스톤이 들어올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도 있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회사 측에서 최근에 밝힌 거지만은 이번에 그 JP모건 사노피아의 라이센스 아웃에서 받은 계약금을 3년에 걸쳐서 분할 인식합니다. 그리고 동사가 추가로 540억이 이제 연내 추가 들어오게 되면은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요? 네. 그러면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분할 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 라이센스 아웃이나 그다음에 그 다음 임상에 따른 마일스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잘하면은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흑자 전환이 지속이 되면서 기업의 어떤 가치를 한 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게 사실은 추천을 드려가지고 그 가격에 사라고 사셔놓고 난 다음에 빠졌을 때 본인이 판단하실 수 있느냐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관심을 가지라는 측면이고요. 네. 목표 가격은 1차로 다시 3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목표 가격 3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가가 24,450원이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해당 종목 눈여겨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보고 리포트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